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커지면서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내부 온도는 최대 300도에 달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기자 뒤쪽으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규모도 큰 건물이라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물류센터 반경 116m 반경에 있는 건물이 대피령 대상입니다. 어젯밤에는 이 지역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어젯밤에 일일이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의 일부 도로도 경찰과 소방 당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내부가 사흘째 불타고 있는 셈인데 건물 온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촬영한 영상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100도 안팎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최대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물을 뿌린 뒤에도 높은 열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고 또 연기까지 많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네, 당초에는 어젯밤 11시쯤에는 초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어젯밤 11시쯤에는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화재 진압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더라도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가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되살아났고 굴착기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을 부수며 소화 용수를 뿌리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5층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해서 불길이 확산하는 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열기를 식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언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현재 투입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장비 228대, 소방대원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다리차와 굴절다를 포함해 특수 장비가 사실상 총 동원된 상태입니다. 진화 작업이 50시간 가까이 지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화재 진압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사흘 연휴 경북과 경기 등에 내린 폭우로 800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500여 명이 임시 대피했는데 1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호우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2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농작물 41.6헥타르와 농경지 7.1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 우려에 주민들도 대피했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74가구 557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9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국도 88호선 서벽에서 영월 구간에선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져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있고요.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 역시 낙석 제거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등 5개 국립공원, 61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현재 대부분 해제됐고 충남 홍성 서부에만 남아있는 가운데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서울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현재 충청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이어 호남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고요. 비구름이 차츰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며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지방의 빗줄기도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영서와 충북, 경북 중북부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주의보가 내려진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후텁지근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26.8도, 제주는 27.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은 2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대구 33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이어지며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으로 접근을 절대 삼가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 양상을 띠면서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군 장병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인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군 장병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한 구를 발견했다면서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전쟁 발발 뒤 숨진 미군은 17명으로 늘었고 유해 신원까지 미군으로 확인되면 18명이 됩니다. 미국은 전날 밤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요르단에서 미군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란은 미군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당국과 접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누출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응징하겠다며 미군이 공습에 나선 뒤 이란이 맞대응하며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시 미군이 보복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죠.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이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사주한 배 4척이 항법 장치를 끈 채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면서 2척은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나머지 2척은 항로 진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미국의 소가 항로로 진입하는 선박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بدون هماهنگی و اجازه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نخواهد کرد. شناورهایی که تحت تاثیر اصرارات دشمن آمریکایی قرار می‌گیرند و وارد مسیر ناایمن می‌شوند مطمئناً دچار حادثه خواهند. 미군의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4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봉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에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전면적인 복귀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네, 주요 외신들은 전면적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면전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고,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더 큰 전쟁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참석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던 양측이지만 결승전까지 끝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 공격의 시한으로 이번 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쏘면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던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동 주변국들이 안보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사상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 후반 토레스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수창 기자, 연장전까지 펼쳤는데 결국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네, 전후반 내내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이 연장 후반에야 터졌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인데요.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궈준 공을 놓치지 않고 차 넣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연장전 후반 1분에 터진 극적인 이 골로 스페인은 북중미 월드컵의 최후 승자가 됐습니다. 두 팀은 무리하지 않고 찬찬한 탐색전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스페인의 압박이 살아났고요. 스페인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도 이 아르헨티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번번이 막혔고요. 또 반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이른바 질식 수비에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이 아르헨티나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게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수적 우위까지 점한 스페인의 파생 공세가 연장전에서도 이어졌고요.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연장 후반에 스페인이 골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로써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38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지난 2021년 이탈리아를 넘어서 남자 A매치 최장 무패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962년 브라질에 이어서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던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는 연장 후반전에 이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며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두 번째 우승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신성이죠. 야말은 아르헨티나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도 전반전에 보였지만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이 많은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고요. 브라질의 펠레, 이탈리아 베르고미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이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은 선수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